이렇게 해서 니그블 값을 한 5개만 할게요. 네, 5개만. 자, 오해 얘는 1개부터 20개까지 했을 때 값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 보세요. 요거. 똑같죠? 이거 KNN 적용한 거, 결정 트리 한 거, 랜덤 포레스트 한 거,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죠? 알고리즘 명만, 근데 대신에 왜 이걸 쓰는지 알아야 돼요. 이 알고리즘 명만 알면 거기에 파이썬으로 적용하는 건 핏, 끝. 그럼 다 이 3개 다 뭐가 나오는데요? 3개 다 코프와 Y절편 형태인 AB 값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선영이가 제일 쉽거든요. 그러면 스코어로 확인해 보면 몇 프로 나왔고, 우리가 이거를 갖고 좀 더 나가면 프레딕트로 확인해서 값이 어떻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해 되겠나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KNN이라든지 결정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배울 거냐? M3 가서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에러 났는데요. 자, 왜 에러 났을까요? 자, 얘는 왜 에러가 났냐면은 from sklearn tree import 별표. 네, 여기가 sklearn이 철자가 틀렸나? 이거는 임포트 트리는 결정 트리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요거 여기서 해주시고요. 네, 얘는 점 눌러서 올립시다. 네, 점 탭 니그블이라고 있습니다. 네, 얘를 올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이시나요? 응. 그러면 이 봤을 때 한 9개, 10개 정도가 제일 퍼센테이지 스코어가 좋죠? 그죠? 13개면 오히려 더 떨어졌다가 15개 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10개, 10개 확인하려면 여기 0부터 2씩 증가하면 되겠다. 이렇게. 0은 안 되니까 1씩 증가해서 볼게요. 네. 보면 한 10개, 그죠? 10에서 그죠? 그죠? 12? 아니면 9가 제일 좋네요. 95.91. 그러면 요 밑에 데이터를 할 때도 9개로 디귿을 하면은 제일 좋을 거다. 그 다음 결정 트리 뭔지 설명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도 우리가 from sklearn.ensemble ensemble 요거 하게 되면은 랜덤 포레스트 값이 등장을 합니다. 한참 걸리는데 98.25 정도.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뭐고 결정 트리가 뭐고 KN이 뭔가는 M3에서 나올 건데 아무튼 이런 알고리즘이 뭔가만 알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뭐 할 수 있다. 파이썬에 적용하는 건 쉽다. 그래서 왜 구글에서 파이썬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언어로 샜느냐? 이렇게 쉽기 때문에 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지금 현재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입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입니다. 로지스틱.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한번 더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요거. 음. 자, 지금 왜냐면 이거 이제 분석하고 결과값 내고 하니까 조금 일반 문법 할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볼 수 있겠죠. 음. 네. 여기까지가 로지스트 레그레이션을 포함해서 여러 값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클래스파이어라고 나오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류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따 선형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음. 콜 됐나요? 자, 그러면
교재 잠깐만 들어갑시다. 교재. 287페이지. 네, 287페이지. 287페이지 하면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나옵니다. 회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교재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첫 번째 287에 가보실래요? 음. 자, 두 개의 배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컨케이트네이트. 음. 자, 위에서 아래로 붙인다. 여러분 그 보이시나요? 배열에. 음. 뭘한다? AX is 1. 음. 칼럼으로 세로로 붙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입니까? 책에 287에 보면 점티에서 역행렬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290페이지 시그모이드 찾아주세요. 네, 시그모이드. 음. S형 커브로 매핑해서 모델을 동작시키는데, 그죠? 얘네들이 볼 때 이때 AX 플러스 B, A의 값에 의해 가지고 뭐가요? 이 커브형의 이 모양이 변형이 되고 Y 값에 의해서 시그모이드가 왼쪽 오른쪽으로 값이 좌우로 이동하더라. 근데 결론은 얘네들 값은 0에서 1 사이 값에만 움직이고 있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는 0과 1과 같이 결정하는 값이 한 개, 두 개일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뭐다? 레그레이션, 즉, 음, 레그레이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 가장 잘 맞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까지가 획이 답니다. M2에서 다루는 획입니다. 자,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까지 해서 한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물 한 잔만 가져오고.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거나 내지는 뭐가 안 된다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뭘 하나를 좀 해보려고 하냐고 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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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뭘 하려고 하냐고 하면은, 음,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그걸로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라는 분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요 예제에서 그대로 하지 말고요. 색을 하나 엽시다. 네. 음, 색을 하나 열겠습니다. 네. 자, 6번. 음, 음, 음. 6번.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임포트 차트 구문, 네, 일단 다 들고 갈게요. 중간에 하다가 뭐 필요해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네, 요렇게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십시오. 네. 자,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 URL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URL은. 네, 이렇게요. 요 URL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햄스팸 했었나요? 어, 잠시만요. 이게 M1 과정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여러분들 안 돼서, 이거를 제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음, 하기는 했구나. 하긴 했구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 내가 DLM을 안 한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러면, 숫자 데이터를 하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그러면 쏘리. 이름을 좀 바꿉시다. 네네, 이름을 바꿉시다. 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말고요. 분류기 말고요. 어, 아니면 여러분들, M1에서 했던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열어서 안에 소스를 보셔도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얘네들 값이 뭐다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값을 실제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한글로 바꿔가는 게 좀 이해는 안 갔을 건데, 요 M2가 끝나면 다시 조금 연결해서 좀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요거 했던 거 말고, 이번에 숫자 이미지 분류합시다. 네. 네. 이미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를 먼저 갖고 올게요. 숫자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자, 1번. 데이터 로딩한 겁니다. 데이터 로딩. 로딩한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를 시켜봅니다. 이게 1번이 데이터 로딩한 거고, 2번, 뭐, 데이터 시각화를 시킨 겁니다. 네.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데이터 로딩해서 시각화 한번 시켜보시겠습니까? 음. 로드 디짓은 sklearn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숫자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 그림 데이터 자체를 로딩한 겁니다.
디짓 데이터 X로 가져오고 그에 따른 타겟과 Y를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를 프린트 X 세이프만 했는데 얘를 실제로 프린트 XY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데이터에서 정보만 볼 게 아니고 자, 얘를 네,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자, 런하고 요까지만 제가 해서 돌려보면 요까지만 해가고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이게 와닿지 않아요. 누가 이걸 이미지를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자, 다시 아래랑 합쳐서 보면은 자, 로딩해서 크기를 확인하고 그다음 자, 이미지를 뿌립니다. 임쇼 네. 팔행팔 리세이브 팔행팔열로 해서 그레이 회색 톤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자, AX 이즈 오프한가 온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해보면, 요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요렇게요. 음, 됐나요? 자, 제가요, 리세이프 사행사열로 그려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죠. 왜? 기존 데이터가 8행팔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6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행팔열 넣은 거고, 자, 잠깐. 요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거 왜 그렇지? 왜 에러가 갑자기 나죠? 어, 다른 거 한 거 없는데? 어, 제가 잠시만요. 다른 거 한 거 없는데 이상하네. 아, 네네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뭘 제가 바꿨나? 네.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데이터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3번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 네,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 X 트레이닝, X 테스트, Y 트레이닝, Y 테스트. 자, 이때 다음 줄로 이어진다 할 때 언더바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 두 줄이 한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더바를 붙여 놓으면. 음.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0.2를 기준으로 테스트 사이즈를 0.1을 기준으로, 즉 20%를 테스트 사이즈로 놓고 랜덤 스테이트 42번을 하고요. 얘네들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M1에서 베이즈 알고리즘 한 거 기억나시죠? 응. 자, 이번에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우션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이라는 가우시언, 자,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은 다시 얘기하지만 확률 통계값이었어요. 그래서 확률 통계 형태로 가, 가우시언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핏 시킵니다. 핏 시키면, 자, 핏 시키면 네 번째, 음, 뭐,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을 적용, 학습시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뭐 하죠? 다섯 번째, 모델 검증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가우션 MB,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그대로인데 그림에다 적용한다. 가우시안입니다. 네. 그러면 부터 증거에 대해서 프레딕트 우리 배웠잖아. 우리 지난번에 M1 할 때 맨 뒤에 했던 수업이 너무 어려웠어요라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M2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프레딕트 시켜서 테스트 값을 적용하고, 그죠? 뭐가 그에 따른 스코어 점수를 보자. 이제 이때 이거는 M원 교재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 뭐랍니까 변수명이 깁니다. 근데 변수명이 길면은 우리가 와 닿습니다. 사실은 딱 이 변수명만 봐도. 그래서 그에 따른 모델에 대한 예측 및 결과를 뿌렸고요. 마지막 뭐 해야겠습니까? 요거에 따른 분류 보고서를 적어야 됩니다. 음. 그 분류 모델 검증했으니까 완료됐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음, 여섯 번째 뭐 분류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음. 이때 보면은 이렇게요. 와, 이거 지금 이거 옥소 어렵게 적혀 있다, 그죠? 근데 이거 좀 쉽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포문으로 얘를 바꾸셔야겠죠? 예.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못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여러분. 네네네네. 네. 네, 좀 기다릴게요. 네. 자,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할 때 임포트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SK run 점 누르면 나이브 나이브 베이즈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걔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스코어가 없다고 하면은 SQL런에 있는 매트릭스 호출하시면 됩니다. 네, 매트릭스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올렸냐면 이렇게 프롬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음.
자, 다시요. 우리가 뭐라고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용하고 P시켰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Y 트레이닝. 그리고 모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모델 가우시안 안에 이미 수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들어온 그 수식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검증합시다. 뭐죠? 프레딕트. 음. 프레딕트 시킨 후에 실제로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시키느냐? 스코어를 시키는데 우리는 앞에서 단순 스코어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사이클 안에 매트릭스라고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했던 스코어 적용해도 되는데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걸 적용해서 y 테스트와 원래값 그다음에 예상값을 두 개를 적용시켜서 뭐를 점수를 받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분류 보고서를 프린트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란 걸 써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아이고 저는 이게 더 어려워요. 예,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타겟 네임즈 대괄호로 리스트 선언하고 어펜드 0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안에 white 값, 실제 정답 라벨, 모델 예상 라벨. 그 다음 이게 타겟 네임이 0부터 그냥 10번, 그냥 그, 그 뭐랍니까? 그림들의 그냥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값을 하나씩 매핑 시켜줬어요. 예. 그리고 그 결과값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로딩을 했어요. 로딩했어요. 자 숫자가 0에서 9까지 대한 결과니까 10개죠. 로딩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로드 디지트 not define 제가 전체 요 위에까지 선언 좀 하겠습니다. run up to 네. 선언을 하면 돌고 있고요. 자, 요렇게 데이터 로직 불러들여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보여요. 어, 그죠? 자, 이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그림을 그냥 그레이 톤으로 해서 64개로 이 X 값 자체에 대한 X 값만 보고 우리가 Y 값을 유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늘이 반짝나도 이걸 보고 1, 2, 3, 4 이제 유추 못 해요. 예. 그래서 X 값만 보고 임쇼 그냥 뿌려본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걸 힘맵, 이게 힘맵은 아닌데 힘맵의 원리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0번 자리만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 데이터를, 자, 지금 데이터를 뭐? 훈련 테스트, X 훈련, X 테스트, Y 훈련, Y 테스트로 나누고요. 나누어서 얘네들 전부 다 출력 안 하고 렌으로 그냥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게 이제 그림이니까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가우시안 MB 모델 선언하고 핏 트레이닝 Y 트레이닝 요것만 하면 이미 학습되어서 모델이 나왔어요. 나온 거를 우리가 스코어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스코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딕트 예측했습니다. 예측했어요. 뭐를 가지고 X 테스트로 데이터 갖고. 근데 문제는 X 테스트는 Y 테스트라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과 내가 예상한 수식에 의해서 모델에 의해서 예상한 값을 두 개를 비교해서 어큐러시를 봤더니 이제 어큐러시 스코어를 봤더니 아하 이렇게 81%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자. 아까는 90 몇 프로 나왔는데 한 번만 더 돌립시다. 랜덤으로 돌린 게 아까 제가 잘못 봤나요? 떨어지네.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 값을 한 7으로 바꿀게요.
네, 한 83%. 자, 이렇게 올라온 거를 우리가 분류 보고서를 그리면 됩니다. 분류 보고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와, 이 너무 줄여가고 난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타겟 네임 리스트 주고요. 음, 뭐라고 리포트란 변수 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게 이제 리포트 그리는 겁니다. 기존 원래 값, y 테스트 값. 그다음 모델이 예측한 값. 각각의 클래스, 즉 0번부터 쭉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부터 9까지 있는데 얘가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아직 안 했지만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가 있고 그에 따른 값으로서 어큐어러시 값이 0.84 나온다는 겁니다. 음, 되겠나요? 평균값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코어는 단순한 스코어였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는 스코어는 어큐어러시 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리포트까지 제공될 수 있게끔 지원되는 스코어 값이 지원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이렇게가 사실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M1의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제가 M1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중에 M2 뒤에다가 달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나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M1에서 마지막에 했던, M1에서 마지막에 했던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요거 한 번만 더 열어서 좀 얘기 잠깐만 할게요. 네. 요게 리포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자, 여기 보면 스팸이다 아니다라고 데이터 읽어드렸죠. 정보 읽었고, 자, 밸류 카운트하고 그 데이터 개수 세고, 자, 햄이다, 스팸이다 해서 0, 1, 일반이다, 스팸이다 해서 0, 1 줬고요. 자, 이제 요거 이해하시죠? 에몬 할 때 이해 안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의 개수대로 하고, 자, 문장을 단어로 바꿔가지고 핏 트랜스폼 시켰습니다. 근데 얘는 단순히 데이터를 갖다가 요거는 요까지는 준비하는 그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멀티 노말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 단어라서 왜 이걸 적용했는지는 M3 가서 또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왜 그 알고리즘 썼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알파 값 줘서 적용해서 프레딕 시키고 스코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음. 자, 여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왜 간단했냐고 하면 일반이다, 스팸이다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숫자는 0에서 9까지에 있는 그림들을 각각 얼마나 맞췄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억수 복잡해 보이는 거고 얘는 간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데이터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통과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M1을 제가 좀 연결하면서 M, M1의 뒷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뭘 했냐고 하면은, 자, 1번 우리 선용 회기, 음, 두 번째 로지스틱 회기, 그 다음에 숫자 이미지 분류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용회귀라고 하면 결국은 Y는 AX 플러스 B를 추출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를 나오겠죠? 여기 보면 조금 늦네요, 얘가. 요것만 나와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값 끄집어내는 거.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네, 선형 회귀였고요. 로지스틱 회귀는 결국은 0과 1만 있는 값에서 시그모이드 함수 값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했냐면 KNN이다, 결정틀이다, 랜덤 포레스트다 라는 다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M1에서 했던 숫자 이미지 값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최종 리포트 쓰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러면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단원, 선형 분류. 네. 선형 분류를 내일 오전에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M1 했던 거와 동일하게 시험 힌트 드리고 남은 시간에 예제들 한번 같이 다뤄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한 거 내지는 여러분들 모르겠다는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잘 모르겠고 안 되고 이런 학생들 남아서 질문하시고요. 그 외 학생들은 맞춰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예, 매일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수업 끝나면 제가 요거 소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르게 질문 있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네. 아, 시험 힌트는 마치고 드리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내일 제가 드릴 겁니다. 수업 마치면. 네. 네, 다르게 질문이 없다면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